2014년 봄 경남 김해에선 한 아버지가 애타게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지 한 달도 안 된 어린 딸이 가출을 했고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이라는데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고 혹시 나쁜 일을 당하진 않을까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걸려온 경찰의 전화. 딸을 찾았다는 소식일까 허겁지겁 받아들었지만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이는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을 나간 지 26일 만에 숨진 여고생. 무슨 일을 겪었던 건지 오늘 사건연구소는 가출범의 비극을 들여다봅니다. 자, 아유 이 사건 이른바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집을 나갔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아, 정말 이 사건 내용이 되게 잔혹한데 저희가 최대한 좀 수위를 낮춰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이 피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2014년에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2014년 3월 15일에 집을 나갔습니다. 이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김해로 전학을 오게 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학교에서 다소 따돌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이 피해자는 한 또래 여학생과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도 만나게 됐고요. 그러다가 한 성인 남성까지 소개받게 됐는데 이 남성과 아주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출발은 전학을 왔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 않았다. 예. 아무튼 그 성인 남성을 소개받았다는 게 좀 예. 그 성인 남성이 사실은 발단이었던 겁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고 낯선 지역에서 왕따를 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접근을 했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달콤한 말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해줄 것처럼 얘기를 했던 거예요. 드라이브 시켜줄 거고 나랑 같이 잠깐 지내는 동안 편하게 좀 지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 성인 남성은 가출팸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가출팸에서 이 여학생을 꼬드겨서 가출을 시키려고 유혹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 모텔 컴퓨터로 돌아가면서 그냥 채팅을 계속해서 해줘서 다른 어떤 신경을 쓸 수가 없게끔 만들었고요. 아, 진짜 남자친구처럼 속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하면서 피해자를 가출하도록 만들었고 근데 막상 가출하고 난 뒤에 이 성인 남성은 그 무리에서는 또 떠나버렸습니다. 예. 보통 이제 가출을 하면 가출한 아이들끼리 그 또래끼리 이렇게 뭉쳐서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또 성인이 있었군요. 옛날에는 이제 주로 또래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가끔씩 보면 이 성인들이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을 조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가출팸 같은 경우는 이 피해자 윤양이 이제 이 미성년자 여학생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성인 남성들이 같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그런 형태인데 예, 중간에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이제 인원이 추가되거나 나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인 남성 플러스 미성년자 여학생.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전부 다 미성년자고요. 그 안에는 심지어 이제 중학생까지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주 가해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미성년자 아이 중에서 한 명. 그리고 이 여학생의 그 선배인 성인 남성 허모 씨가 바로 이 주 가해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 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중학교 선후배 무린 성인 남성들이 미성년자 여자 아이들을 갖다 데리고 있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거죠. 백 변호사님,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그 미성년 여자 아이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죠. 네, 맞습니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냥 미성년자 여자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데리고 있었던 게 아니고 본인들의 돈벌이에 활용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성매매를 시켰던 건데요. 사실 성년 남성들이 미성년 여자아이들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하게 지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매매 알선을 시키면서 이제 일단 채팅방 같은 걸 개설해서 성매수할 남성을 찾는데 거기서 좀 특이한 조건들을 겁니다. 시간당 15만 원, 젊은 남성 안 됨. 그리고 30대 이상 남성만 가능 이런 조건을 내걸어서 이 아이들을 성매매 내몰게 된 겁니다. 양 변호사님, 방금 그 얘기가 무슨 뜻인가요? 이 성인 남성들이 그런 식으로 성매매 알선하고 강요했던 경험이 많았는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
사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남성들도 정상인 남성들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 젊은 남성들은 제압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그걸 경험으로 또 배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30세 이상만 모았다고 하고요. 그렇게 만나서 피해자에게 하루에 3번 정도, 많게는 8번까지 조건 만남을 강요를 했다. 당연히 말 듣지 않은 폭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일을 시켰고요. 뭐 가축팸 들어간 뒤로 피해자 먹지도 자지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자, 뭐가 됐든 딸이 여기 끌려가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유, 얘 어디 간 거야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겠죠. 네, 피해자 아버지도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해자 무리가 알아차린 겁니다. 이 때문에 이 수사가 들어올까 봐 걱정이 됐는지 이 피해자가 집을 나온 지 약 2주 만이었는데요. 3월 29일에 이 피해자를 잠시 집으로 돌려보내주기로 합니다. 대신에 그냥 보내주는 건 아니었고요. 성매매 강요, 폭행 이런 피해 사실을 절대 알리지 않고 단순 가출이었다고 부모님에게 말하는 그런 조건으로 집에 보내주기로 합니다. 그날이 비 오는 밤이었는데 차로 태우고 피해자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준 다음에 길에다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 아버지가 당시에 집에 왔던 피해자의 모습을 그대로 기억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 딸이 활발하고 밝은 아이였는데 굉장히 어두워졌고 옷에는 담배 냄새가 절여져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결국 이 피해자는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 아버지랑 같이 다음날 교회만 들렀다가 경찰서에 같이 가서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 무리가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까지도 알고 있었던 건데요. 네. 이 교회로 피해자 친구인 척 찾아와서 안까지 들어와서 주변의 의심을 전혀 받지 않고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머물던 모텔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경찰 신고를 하러 가기 직전에 얘네들이 교회를 와가지고 납치를 했어요, 사실상. 제가 이 사건 발생할 때 그때 당시 사건 반장에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예. 너무 안타까웠었는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도 딸과 교회에 함께 가면 교회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교회 예배하는 곳이 이제 청년부하고 고등부하고 예배하는 곳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여기에 설마 그 무리들이 찾아오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말 잠시 딸하고 떨어져 있는 사이에 딸을 데리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해 일당 같은 경우 그 뒤에 정말 더 심한 무차별 구타와 괴롭힘을 시작을 했는데요. 누가 얼마나 때렸는지 기억을 못할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하니까 저희가 차마 그 정도를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냉면 그릇에 소주 2병을 부어서 전부 이 아이에게 마시게 하고 토하니까 또 토사물을 핥아먹게까지 시켰다고 하고요. 너무 아프다고 맞아서 물을 좀 끼얹어 달라고 이제 피해자가 얘기를 하니까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팔팔 끓는 물로 이 아이에게 저렇게 물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함께 있었던 또 여자 미성년 아이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여자 미성년 아이들에게도 너희들도 함께 이 애한테 끓는 물을 뿌려라고 해서 동참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범인이 다 해서 7명입니다. 그중에 4명이 또래 10대 여학생들이었죠. 이 피해자 윤양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환심을 산 뒤 가출을 유도합니다. 가출팸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텔 같은 데를 전전하면서 집단 생활을 하죠. 성매매 강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철저한 감시 속에 통제 생활을 하죠. 하지만 아버지의 실종 신고가 있었고 그러자 입단속을 시킨 뒤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딸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 눈치를 채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로 찾아와서 이 아이를 다시 납치해가죠. 자, 그 이후로 그야말로 고문을 했습니다. 고문. 예? 야, 교수님. 이 사건을 예전에 그 권일용 교수, 그분이 뭐 코멘트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진짜 그 무슨 조폭 범죄 조직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학대, 고문을 했다. 정말 상상을 초월했다라고 그분도 막 혀를 내두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결국 피해자가 죽어야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그 조직 내에서 가혹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 거의 마비가 돼 버리는 거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갖다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대 여학생들 중에서도 나도 저렇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그 가학 행위에 이제 가담을 하는 건데요.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 범죄에서 조직의 충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가해 여학생 중에서 한 명이 그 상태가 너무 나쁘니까 이거 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경찰에 찾아까지 갔다는 거죠. 찾아갔는데
이제 결국은 자기도 이 성매매를 했기 때문에 혹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글쎄요, 이 신고를 포기를 하고 범행에 또다시 가담을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피해를 가하고 피해를 당하다 보면 나중에 누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그야말로 역할이 혼재돼 가지고 아주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양 변호사님, 결국 이 피해자 윤양은 사망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 사건이요. 인간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사건 같아요. 이 사망하게 된 그날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다가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 이러다가 죽으면 우리 중에 누구 같이 저승으로 데려갈래?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또 대답 안 하면 맞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얘기했더니 그 한 명 얘기한 사람이 나를 데려간다고 하면서 주먹으로과 구두로 때렸고요. 그렇게 맞고 나서 이번엔 다른 사람 이름 데려가 그랬더니 또 한 사람 이름을 댔더니 차 안에 보도블럭이 있었답니다. 그걸로 폭행을 했고 그렇게 벌어진 상태로 그날 밤 자정 무렵에 웅크린 채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탈수와 쇼크사였습니다. 이게 불과 한 달 전 가출할 때만 해도요. 아무런 지병도 없었고 아무런 수술도 하지 않았던 건강한 여고생이었는데 한 달 만에 그렇게 죽어버린 겁니다. 자, 증거를 없애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시신을 인멸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 설명을 드리기조차 저도 지금 너무 끔찍한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 고문하고 이 피해 아이가 사망한 그 과정도 너무너무 끔찍하지만 그 이후도 그렇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숨지니까 피해자의 시신을 트렁크에 싣고 창녕군에 있는 한 과수원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삽과 곡괭이로 이제 땅을 파고 시신을 매장을 하는데 피해자가 저렇게 발견이 되면 신원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원 확인을 하지 못하게 이제 미리 준비한 휘발유로 불까지 시신에 붙였고요. 예. 그리고 발견될까봐 또 시멘트까지 부은 뒤에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얼굴이 그을려서 형체도 사실 알아보기 좀 어려운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조금 수위를 좀 조절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딱 뭐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게 규명이 된 거죠? 이게 드러난 피해자가 발견이 돼서는 아니었고요. 자수한 건 당연히 더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 피해자를 살해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또 다른 남성을 살해를 한 겁니다. 이게 조건 만남을 하러 나온 남성이었는데요. 뭐 금품을 요구하려고 납치해서 폭행을 하다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시신을 그대로 차에 유기하고 도주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 4시간 만에 붙잡히게 됐고요. 여죄를 밝히려다가 윤양을 살해한 사실까지도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실이 밝혀지니까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이 가해자 무리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우선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은 예.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폭행을 당한 거고 우리도 성매매 강요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시에 안 따르면 성인 남성들이 우리도 때렸다. 또 부모를 해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반면에 성인 남성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여자애들이 더 많이 때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래 여자애들은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저 성인 남성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이 성인 남성들은 아니에요. 저 동갑내기 쟤네 또래 애들이 더 저희보다 많이 때렸어요. 학대했어요. 교수님께 제가 말미에 다시 여쭤보겠고요. 자, 양 변호사님. 어떤 법의 처분을 받았습니까? 성인 남자들 중 2명은 무기징역이었고 1명은 징역 35년 선고를 했고요. 이 미성년자인 여학생들도 죄질이 결코 가볍지가 않죠. 중학생들은 장기 7년, 중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들은 장기 9년형의 각각 소년법에 따른 처벌이지만 무겁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게 참 이미 나왔어요, 교수님. 예, 쟤네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사건 반장 보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건을 분석하면서 도중에 포기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일본에서 발생됐던 이와 상당히 유사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 여학생들이 저 사람이 시켜서 그랬어요. 우리도 피해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교도소 실험이라든가 예일대에 있는 스테니 밀그램 실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어떤 명령에 따라서 잔혹 행위를 갖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거하고는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부합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다시 나와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상황에서는 전부 다 하나하나 모두가 악마였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